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기업 이동기 팀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기업연구소 필수사항 설명회는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3가지로 각 부서 담당자가 30분 내외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의 법적 의무사항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필수사항 설명회는 기업의 담당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자리로 상기업에서 매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니 상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업이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으면 주어지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 담당자분이 지원제도를 잘 숙지해서 도움을 받는 기업도 있는 반면 혜택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기업연구소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통해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안내드리는 지원제도는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한시적으로만 제공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연구소 운영 필수사항 설명회 첫 번째 시간, 기업연구소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부분을 안내해드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팀 김진석 주임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연구소를 인정받으신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받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입력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러나 연구소는 인정받은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명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소는 취소가 될 수 있고, 연구소 인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중지됨과 더불어 환수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께 불이익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운받으실 수 있는 강의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변경 신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건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에 변경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고 오늘은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소 인정 취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인정 취소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진 취소입니다. 자진 취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연구소의 인력이 부족하시거나 더 이상 연구 활동을 진행하지 않게 되셨을 때 스스로 저희 협회에 인정 취소 신청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직권 취소입니다. 직권 취소는 여러분 연구소의 요건이 부족하다든지 연구개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현지 확인과 같이 저희 어떤 협회에 사후관리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됐을 때 그거 협회가 여러분들의 연구소를 직접 취소하는 경우를 직권 취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허위 취소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와 더불어서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1년간은 신규 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취소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다만 이 취소의 영향이 3가지 유형별로 모두 다릅니다. 2교시에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자진 취소하시는 거 말고 다른 취소 조치를 받게 되시면은 여러 방면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연구소 요건이 부족하시다든지 아니면 당분간 연구 활동을 중단하시게 되는 경우라면은 자진 취소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요. 자진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요건이 충족되시면 페널티는 없이 바로 재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진 취소에 대한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 신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시행규칙 5조를 먼저 보시면, 여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 아래 법률을 보시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 신고가 되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법령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구소를 신고하고 인정받고 계시면 이 법령에 따라서 연구소 내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해 주시는 것이 의무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된다고도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사항을 변경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여러분 기업 자체의 어떤 변동사항과 연구소나 또는 전담부서 내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기업 자체의 변동사항이라고 한다면 회사 명칭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대표자님, 매출액, 기업 유형 등이 변경되는 거 이제 기업 전체의 어떤 변경사항이겠죠. 그다음에 연구소 내부의 변동사항이라면 연구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 연구 분야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바로 연구원 현황이나 연구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변경된다면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출 서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사항이 변경이 된다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시면서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명이 변경됐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새로 발급이 되겠죠. 그걸 첨부해 주시면서 거기 새로운 회사명이 기재가 돼 있을 테니까요. 증빙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연구원이 변경됐다면 그 직원이 연구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4대 보험이라든지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연구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업 내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변경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변경신고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하시기보다는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변경신고를 해주시는 게 아마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연구개발 활동 조사의 의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법령을 먼저 살펴보시면 시행령 17조에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연구개발 활동 조사라는 것은 매년 4월에 시행을 하는 거고요. 시행 전에 저희가 대상 기업 분들에게는 공문을 먼저 발송을 해드립니다. 또 조사 시기에는 상담센터가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문의를 계속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연구소로 인정받으신 기업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직권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연구소 담당자시라면 매년 4월에 꼭 대비를 하셔야겠죠. 또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은 반드시 협회에 연락을 주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죠. 자, 조사 시기에만 이 사이트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어떤 페이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업 현황과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시기에는 별도의 안내 공문하고 상담센터가 열리기 때문에 문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꼭 진행해 주시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부터 보시면 신고요령 7조가 있죠. 현지 확인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정받으실 때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별도 현지 확인을 가진 않았었죠. 서류상으로만 인정을 해드렸는데 다만 이제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현지 확인이 이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요. 현지 확인은 매년 대상을 선별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고 요령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개발 수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장기간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선 현지 확인 대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신고를 항상 충실하게 해주셔야만 현지 확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현지 확인은 기본적으로는 불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1개월 전에는 공문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7월 대상이 되셨다면은 7월 초에 공문을 보내드려서 7월 중에 방문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며칠에 간다라고까지는 안내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공문을 받으시면은 즉시 서류를 준비하셔서 7월 중에 언제든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쪽에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문이 없이 불시에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지 확인을 방문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서류를 여기 표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서류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가장 최종 신고가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신고하셨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변경 신고하셨던 내용들과 어떤 서류들을 꾸준하게 모아 놓고 계신다면은 현지 확인에서 크게 불이익 받으실 부분은 없기 때문에 서류들을 항상 챙겨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중요하게 확인하는 건 연구 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자,
활동은 기본적으로 협회에 신고되어 있는 연구원 개개인이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중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각각별로 연구 노트를 작성하셔서 보관하신다든지, 그게 어려우시면은 개인 PC에 연구 결과물들을 쭉 정리해 놓으셔서 현지 확인 방문해서 연구 결과물을 요청드렸을 때 언제든지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현지 확인 시 미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개월의 보안 기한이 주어지고요. 조치가 안 되면 직권 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죠. 현지 확인을 받으시고 조치 사항이 발생하시면은 그 내용을 조치하셔서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해주시면은 별도의 취소 조치는 따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요 의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연구소 인정제도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아쉽게 불이익을 받게 되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업 유형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 유형이라는 거는요, 기업 규모를 의미하거든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이 기업 규모를 의미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연구소를 최초로 인정받으실 때 아마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기업 유형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연구소는 최소 전담요 숫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연구원을 3명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업이 성장해서 중기업으로 변경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구원은 5명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자, 최초에 아니면은 벤처기업으로 2명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나중에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끝나버리셔서 기업 유형이 더 이상 벤처가 아니게 됐을 때, 그러면은 연구원 수가 더 늘어나야겠죠. 자, 이걸 놓쳐서 기업 유형에 맞는 연구원 수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시면 추후에 감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형은 특히 조심을 하셔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기업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보통 매년 3월 30일이 만료기간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은 기업마다 유효기간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매번 잘 체크를 해주셔서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특히 크게 시행하면서 기업 유형이 변경됐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연구원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취소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형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구소 주소가 변경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자, 저희가 연구소 관련 주요 사항이 발생하면 여러분들께서 저희 쪽에 신고하신 연구소 주소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신 담당자 팩스 그리고 이메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지 확인도 그렇고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요거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치하십시오라는 안내 공문을 전부 연구소 주소, 저희 쪽에 등록하신 주소, 그리고 담당자 정보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연구소가 만약에 이사를 가셨다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이제 퇴사를 하셔서 그럼 퇴사하신 정보를 저희 쪽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변경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예전 주소로 발송이 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예전 담당자 이메일 일쪽으로 발송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중요한 안내들을 놓치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우리 연구소가 취소된지도 정말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셨다면 꼭 변경 신고해 주시는 건 정말 당연하고요. 담당자가 변경되셨어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소 신고 관리를 담당하실 담당자는 항상 최신 상태로 변경을 해두시고요. 담당자가 만약에 퇴사를 해서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다거나 인수인계가 뭐 안 됐습니다라고 해서 잘 몰랐습니다라는 연락이 저희 쪽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간단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 보조원, 관리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입니다. 자, 여기 법령은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 저희 법 시행 규칙에 보시면 4대 보험을 통해서 자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 신고가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저희 연구원 4대 보험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 4월 1일부터 신고가 됐어요. 근데 연구원 추가 신고를 3월 20일에 하셨다면은 이거는 이제 자사 직원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신고를 하신 거겠죠. 또 4대 보험에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파견받으신 연구원을 등록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의도하지는 않으셨더라도 연구소 인정을 위한 허위 신고가 아닌가라는 여지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 인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사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연구원을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일을 잘 확인하셔서 가입된 날짜 이후로 신고해 주시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사 직원이 아니면 절대 신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고 공간, 연구소 전용 및 연구원 타업직, 겸직 불가입니다. 자, 저희가 현지 확인을 가보면 타부서와의 어떤 소통을 이유로 신고된 공간 안에 연구원들이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자리를 마련하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신고 공간 내에는 타부서 직원이 함께 근무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연구소 인정을 신고한 공간 내에 신고한 연구원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고 공간을 연구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준수사항의 일부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하셔서 근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겸직해서 안 되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구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겸하시다가 나중에 확인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 업무를 함께 하셔야 되는 경우면은 차라리 연구원에서 제외를 하시고 그리고 겸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 신고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만 되지 않으시면은 기업 측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경 신고 관련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경 신고가 일정 기간 없으면 현지 확인 대상에 포함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꾸준히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은데 연구소 내부에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매해 변동되는 어떤 매출액이나 아니면은 연구소 직원은 가만히 있지만 회사 전체 인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도 꾸준히 변경 신고해 주시면 좋고, 앞에서 또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업 유형이 있죠. 기업 유형은 또 매년 유효 기간이 갱신되고 만료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경 신고는 가급적이면은 자사 직원을 교육시키셔서 직접 담당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새는 뭐 대행 업체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어떤 변동 사항은 자사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자, 또 변경 신고라는 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자사 직원이 하시는 게 중요한 사항을 노력하지 않고 하시는 데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법령이나 제도는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숙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담당 직원을 꾸준히 팔로우업 시키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숙지가 너무 어려우시면은 저희 협회 회원사로 또 등록을 하셔서 매년 변경되는 자료들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위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 어렵게 인정받으신 연구소들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념을 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협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을 주시고 연락 주시면 또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구소 세제 혜택 관련 강의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팀에서 기업대상 R&D 조세지원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현주 선임과장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구소 전담부서 보유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요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기초연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령하에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인정받으면 R&D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따라서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구소 운영과 연관되는 측면에서 올해 R&D 조세 지원 주요 변경 사항을 하나 먼저 안내드리려 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기업들은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 취소 시 취소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 시점이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밝혀져 인정이 취소될 경우 인정일부터 발생한 모든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구전담요원이 연구활동 외에 겸직을 한다거나 매년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기업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등의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정취소가 될 경우에는 인정취소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의 금액이 다 배제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사정으로 기업이 인정을 자진 취소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정 취소일 이후의 금액부터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됩니다.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셔 세액공제 적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연구소 전담부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활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이 연구개발 활동조사와 R&D 조세 지원 제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기업이 연구소 운영 유지를 위해 상기업 활동조사 온라인 사이트에 매년 입력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세액공제는 이와 별개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두 가지가 목적과 방법이 다 틀린 별개의 부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열심히 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받을 수 있는 주요 R&D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기업이 수행하는 기술 분야에 따라 일반과 신성장 원천 기술 분야로 나뉘어서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먼저 일반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야는 세액공제 대상 기업이 총액 발생 기준과 증액 발생 기준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화면에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요. 총액 발생 기준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최대 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증액 발생 기준으로 선택 시에는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요.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증액 발생 기준이 총액 발생 기준보다 공제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증액 발생 기준은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가 매우 커야 기업이 적용했을 때 더 이득이 되는 방식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증액 발생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4년간 연구개발비 발생분이 있어야 하며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보다 커야 합니다. 제약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증액 발생 기준은 두 가지 방식 중 공제 규모가 더 큰 곳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 범위에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인력, 즉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연구시험용 기자재의 임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연구 전담 인력의 인건비 적용 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원인 주주이면서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임원인 주주이면서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의 특수관계인은 인건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연구 전담요원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점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한 기업이 외부로 지출하는 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비 또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 및 위탁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상에 명시한 기간 범위로 한정되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기업이 R&D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연구개발의 범위 제외 활동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반복적인 정보 수집 활동 등을 제외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연구 전담 요원이 연구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을 때 지출되는 교육훈련 비용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자세한 연구개발비 비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을 검색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도 동일하게 기업 유형에 따라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는 법령상의 대상 기술을 따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223개 기술이 대상 기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사업 운영으로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정부사업 진행 시 기업이 부담한 기업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며 타 세액감면 및 공제 등으로 적용받지 못한 당해연도 세액공제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야는 5년간,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는 최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 감면 효과가 매우 큰 제도이니만큼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해 제출 및 작성 보관해야 할 추가 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과세연도분부터는 기존 세액공제 신청서 등과 함께 연구과제 총괄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에는 기업이 수행한 연구 과제명을 작성하시면 되며 여기 화면상의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과제명에 따른 연구 계획서와 연구 보고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 노트까지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는 제출, 연구 계획서 및 보고서, 연구 노트는 작성 보관이니 꼭 기억하시고요. 법령상의 계획서, 보고서, 연구 노트의 서식은 참고 자료이며 기업이 원래 작성하시던 양식에 법령상의 서식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법령 서식 뒤쪽에 간단하지만 작성 요령이 붙어 있으니 본 서류들을 작성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및 동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연구 시험용 기자재 등을 구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1호에 따른 시설투자를 진행했을 경우 중소기업은 구매 금액의 7%, 중견은 3%, 대기업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연구시험용 기자재 등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아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기술비법 등을 대여하거나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등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중견 및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의 이전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2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6조에 따라 기업연구소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 후 1년 이내 신축이나 증축 또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인정받은 기업연구소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의 60%, 재산세의 50% 감면이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취득록세의 각각 35%를 감면 가능합니다. 단 법령상에서 정의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설립하는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본 제도의 올해 주요 개정 내용으로 기업이 연구소 인정일부터 3년 이내에 기재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 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기업의 취득록세 기존 감면율에 각각 1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로 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구매한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록세가 각각 70%, 60%가 되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기업 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전담부서의 부동산은 본 제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는 추징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입니다. 기업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사용할 연구용 기자재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물품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물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물품 리스트의 확정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매년 연말에 차년도 관세 감면 물품 리스트에 대해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로 나온 대상 리스트는 정부 부처 검토를 통해 최종 감면 대상으로 확정되며 법령으로 고시된 이후 보통 7, 8월경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차년도에 연구용 기자재 등을 수입할 계획이 있으시 신청하셔서 관세 절감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면 이번에는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혜택입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에게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급할 시 급여 명세서상의 급여와 별개로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등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본 내용 확인하셔서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최대 연 2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소 전담부서 보유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주요 R&D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제도들은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자동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업이 매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들을 챙기셔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증명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을 기업 담당자들이 꼼꼼히 확인해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기업 이동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는 R&D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지원 제도, 시상 인증 제도, 기술 협력 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지원 사업에는 모두 5꼭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연구원 제도부터 이공계 중개센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연구원 제도라는 것은 R&D 활동을 통해서 병역을 대체하는 그 대체 복무 제도로 병무청에 지정된 기관에서 3년간 병역 근무를 종사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연구소가 그 병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자연계 석사학위자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5명 이상을 보유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기업연구소의 경우 저희 상기업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공공기관도 여러 기관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추천 요청부터 시작해서 접수 공고, 선정에서 업체 통보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두 5개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점수 배점을 보시면 연구 인력 점수부터 시작해서 추천 우대까지 모두 123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수 배점 기준은 그 공고 시에 각 기업에서 점수 배점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 점수 배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기업에서는 직접 점수를 산출하셔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년 커트라인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은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의 연구요원은 연구 및 학문을 대체하는 그런 대체 복무 수단으로서 36개월로 되어 있고요. 석사학위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산업기능요원은 제조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사학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연구소의 그 병역 특례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로서 저희 상기업의 연구소 인정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 우수 인력을 그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트랙 1과 2로 되어 있습니다. 신진 연구인력 지원 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은 그 출연전이나 대학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기업에서 채용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먼저 트랙 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 연구인력 채용 사업은 기업연구소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서 학사, 석사, 박사 5년 이내의 자를 최대 2명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 기본 연봉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그 우대 점수를 통해서 점수를 산출하여서 그 선정 기업이 선정이 되는데 이때 평균 경쟁률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7대1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연구소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당 1명을 지원하고 연봉의 최대 50%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대 가점을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작년 경쟁률은 약 14회 대 1이 되겠습니다. 트랙 1과 2의 그 연봉 지원 비율은 50%로 되어 있고요. 1차는 3월 말, 2차는 7월 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상기업의 연구인력 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들이 그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맞춤형 기술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연수생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데 전문 연수가 4개월, 기업 연수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에서 주관기관은 출연연,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되어 있고요. 연수생은 이공계 미취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 연수 사업은 석박사 인력이 그 출연연과 대학에서 그 인턴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신 후에 실무 경험을 쌓아서 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사 같은 경우 2,250만 원, 박사는 3,150만 원을 연봉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계 중개센터는 대졸 미취업자들이 그 구인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공계 전문 취업 사이트인 R&D 잡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과 미취업자들이 매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R&D 잡닷컴 사이트를 통해서 그 신청하는 기업과 취업자들을 연결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 기업은 각 내용들
구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실 수 있고, 미취업자는 자기 구직 정보를 또 게재할 수 있어서 연결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상인증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NET, NEP, 장영실상, 엔지니어상, 우수기업연구소까지 모두 5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인증 NET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해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함으로써 조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기술이 완성이 된 후에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그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신청은 그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서 연 3회를 접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이 그 진짜 뛰어난 기술이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만 경쟁률은 그 보통 한 4, 5대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률보다도 우수한 기술을 모두 선정을 할 수도 있고 모두 탈락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기술이 뛰어난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인정을 받게 되면 인증 혜택으로서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 계약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10% 의무 구매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NEP,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서 뛰어난 기술이 상용화가 완료가 되었을 때 이 기술을 인증함으로써 그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 판로를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 대상은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의 판매 시점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 3회 접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혜택은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인데요. 이 20% 의무 구매로 그 전체 그 공공기관에서 구입되는 금액이 몇 천억이 될 정도로 사실은 비율이 가장 큰 뛰어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P 인증을 받고 못 받고는 기업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큰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T와 NEP 인증은 각 평가기관이 맡아서 하는데 이 2018년에 저희 상기업이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이 2개 인증제도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NET와 NEP 제도는 이때까지 여러 통합기관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여러 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NEP는 산업통상자원부 한 곳, NET는 10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NET는 기술 단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되어 있고 최대의 인증기간은 연장기간 포함해서 6년입니다. NEP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기 때문에 판매 시작 3년 이내의 제품으로 되어 있고 최초, 연장, 추가 연장까지 포함해서 최대 인증기간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R52 장영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R의 뜻은 인더스트리얼 리서치의 약자고요. 52는 주 1년 주 52를 의미합니다. 장영실상은 조선시대 그 과학자를 의미하고요. 한국에서 개발된 아주 뛰어난 제품을 매주 하나씩 연 52개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로 운영되었고 2014년부터는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한 조직에게도 시상하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개발된 지 3년 미만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혁신 성과가 우수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보통 신청을 하시는데 연 3회 접수를 하고 각 분과별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상된 기업한테는 상장과 트로피가 제공이 되고 개발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메달은 지금까지 운영되는 동안 5,000명밖에 받지 못한 아주 그 의미 있는 상으로서 받으신 분들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입니다. 우수한 엔지니어를 선정해서
현장 기술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장관상과 상금으로는 500만 원의 상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대기업 중소기업 각 1명, 그 다음에 1년에 격월로에서 여성 엔지니어 6명을 선정하는 규모로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3년 이내에 공적이 우수한 자인데요. 신기술, 신제품 설계, 제조, 공정 개선 등의 그 뛰어난 그 성과를 거두신 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 3회 전자접수로 시행이 됩니다. 끝으로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은 지금까지 기업 연구소가 약 4만 1,000개 정도가 인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선정을 해서 포상함으로써 그 조금 더 뛰어난 연구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하는 제도로 처음 시행이 되었고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장관의 그 지정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3년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내에 허위나 부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신청 기간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사 절차에서 보시면 두 번째 단계 자가진단 접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이 우리들의 점수를 미리 입력하고 어느 정도인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자가진단이 통과된 기업만 그 발표 평가라든지 현장, 그 다음에 종합심사까지 평가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협력사업입니다. 모두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사업입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면 여러 기업이나 연구 주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융합 기술을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구분은 지식 클러스터 지원은 말 그대로 모여서 정보를 얻고 공유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여기서 도출된 과제들을 초기지만 수행해서 조금 더 큰 과제를 만들거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 클러스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그 산학연 또는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연간 모두 18개 지식 클러스터를 선정해서 약 4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부담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기관은 모두 5개 이상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도 3명 이상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1회 접수를 합니다. 융합 기술 개발 지원하는 부분은 과제당 1.6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클러스터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관기관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수련연 연구소, 대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이타 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클러스터 사업의 산기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기업의 회원사 5개 이상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마찬가지로 과제를 도출하고 공동연구를 모색할 때 클러스터당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영공동기업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 사업인데요. 이름이 참 긴데요. 이 사업 성격은 그러니까 학연, 즉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할 때 지원한다 이런 성격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신기술을 받은 신기술은 아직 기술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화하지 못해서 이걸 제품화하기 위해서 상용화 연구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 금액은 10개월간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간 부담이 약 4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기업 공감 원스톱 지원 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산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과기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연구소나 전문기관들이 그리고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을 하실 때는 국번 없이 1379를 전화를 주시게 되면 관련된 전문기술 상담을 연결을 해드리고요. 이 콜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출연연이나 그런 전문기관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두 번째 시간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표를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숫자가 약 6만 6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곳은 약 3만 곳, 그리고 금액은 약 2조 2천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산출될 때도 약 3만 개 기업 정도가 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업이 스스로 관련된 지원제도나 혜택들을 찾아서 활용하시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기업한테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받은 혜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못 받은 기업이 50%가 넘는다는 수치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찾아서 노력을 하셔야 지원제도가 됐든 혜택이 됐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상기업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기업은 79년에 설립이 됐고요. 91년부터 교협연구소 신고관리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나 혜택들을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정책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건의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연구소도 지금까지 연구소 4만 1,000개, 그 다음에 전담부서까지 합쳐서 약 7만 개 정도를 인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R&D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는데 CTO 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연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 인력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NET, NEP 마크 인증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조세 연구나 정책 정보들을 저희가 꾸준히 발간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기술 협력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해외 정보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간행물은 기술과 혁신 등을 통해서 매주 발간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보실 부분은 도서 중에는 기술혁신 지원제도 안내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혁신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기술혁신 형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포럼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조찬 세미나가 격월로 진행이 되는데, 국내외 유명 인사를 모셔서 조찬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찬 세미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으로도 제공을 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네트워크는 CTO 클럽, 정군연구소장협의회, 그 다음에 충청기술인클럽, 영남기술경영인협의회, 호남기술경영클럽, 그 다음에 신기술기업협의회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에게는 저희가 현판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원사용 액자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휴 할인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와 협력기관들 약 40개 기관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각
기업의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기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테크비즈라는 사이트를 저희 홈페이지 내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저희 회원사 무료 교육은 연간 160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심화한 과정들은 15회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각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전문기술 교육 사업, 그 다음에 이러닝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무료 교육은 보통 저희 상기업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회원사에서 보통 한 3명까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회원사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실 수 있대 무료는 아니고요. 한 교육당 1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보다 심화한 심화 유료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회원사는 할인 혜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회원사는 약 15만 원의 차액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은 R&Deedu.com이라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온라인 교육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는 무료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1000여 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술경영인상 같은 경우는 저희 상기업에서 매년 9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 상기업 회장 명의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학의 날 홍보상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과학기술 유공자를 저희가 추천을 해서 정부 훈장부터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상까지 해서 매년 한 60여 명의 수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은 저희 대표적인 상기업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사업별 사이트가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기업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제도를 저희 쪽에 모아놨기 때문에 회원이 되신다면 이 내용을 한꺼번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회원사가 만약 안 되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연구소 전담부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